네, 날라롱구입니다. 제가 체리 밭을 pH를 7.5 정도에서 최대 8.5까지도 맞춰봐라. 그랬더니 뭐 8에서 8.5가 뭐 어쩌네 막 남들이 막 그래요. 8.5 인위적으로 못 맞춰요. 8.5짜리가 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는 얘기지 인위적으로 8.5 맞추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잽니다. 예. 산도 측정기입니다. 이게 산도를 임시로 재는 거, 이거는 땅에 꽂아서 재는 거, 요거는 물에 풀어서 재는 거죠. 예. 이렇게 제가 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토양이 예를 들어 6.5다, 6.5보다 더 좋은 거는 약 7에서 7.5가 가장 좋습니다. 예. 7에서 7.5를 맞춰라. 나는 그거였지 솔직히 8.5까지 맞춰도요. 맞추려면 엄청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맞추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맞출 수 있으면 8.0까지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 대신 8.5, 8.0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네,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외국 이거 좀 잠깐 놓고요. 예. 유럽 쪽에나 미국 워싱턴주나 오레곤 이쪽에 체리가 많습니다. 예. 이쪽 토양들도 전부 석회질인데요. 석회질인데 이쪽이나 그 다음에 유럽 쪽이죠. 뭐 터키, 헝가리 뭐 이쪽들도 뭐를 하냐면은 거의 8.0이 넘습니다. pH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봄에 꼭 뭐를 줘야 되냐면 봄에 아연을 꼭 줘야 됩니다. 아연 흡수가 안 돼요. 체리는 다른 미량 원소들은 크게 필요치가 않은데 이 아연은 부족하면 아주 병이 잘 옵니다. 마디가 아연이 부족하면 그냥 이파리가 나는 게 이파리가 이 정도 길이에서 계속 쭉쭉 나야 되는데 아주 짧아집니다. 이게 아연이 부족하면. 그래서 아주 짧게 잎이 나버리거든요. 요게 이제 아연 부족인데 그래서 이제 요 현상이 나오면은 이 체리는 좀 위험하거든요. 이파리 끝이 막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아연을 1년에 한 2번 정도 줘요. 이 사람들은. pH가 높기 때문에 미량 원소 중에 아연하고 붕소를 꼭 줍니다. 네. 아연하고 붕소를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은 줍니다. 예, 1년에. 이분들 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알아보다가 저도 이제 간이 산도 측정기로 제가 이쪽 다니면서 다 재봤거든요. 다 재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재밌는 거. 일본에 흑자색이 없어요. 일본의 흑자색 체리가 없습니다. 일본이 왜 흑자색 체리를 안 싣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좌등급을 그렇게 좋아할까? 재배하기도 힘들고 한데 왜 좌등급을 좋아할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어놓은 밭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8년생, 10년생 이런 나무들을 우리 밭에 거를 다 조사해봤습니다. 나무 밑에 다 꽂아봤습니다. 흑자색은 pH가 6에서 6.5 되는 데서는 잘 죽습니다. 흑자색. 일본종은 5.5부터 끄떡 없어요. 일본종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흑자색을 심었을 체리 밭을 말씀드린 거예요. pH를 높여라. pH를 높이는 거는 흑자색을 심었을 때 pH를 높으라는 거지 일본종 자등급류, 향화급류 일본 종류들 많이 있죠. 일본 종류 중에서 테마리는 똑같이 잘 죽습니다. 예, 테마리를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많이 안 심는데 일본 종류 나머지 종류들은 거의 이 상태에서 잘 자랍니다. 일본 종류는. 제가 일본 종류 안 죽어요. 10년 됐는데도 안 죽고 잘 열립니다. 근데 흑자색은 죽어.
똑같은 pH인데도 6.3 나옵니다. 제가 재보니까 평균적으로 6.3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흑자색은 죽어요. 근데 콜트입니다. 콜트. 뭐 기세라고 뭐 크림슨이고 이런 거는 아주 뭐 더 잘 죽어요. 기세라는 더 잘 죽고 크림슨은 그나마 조금 견디더라고요. 근데 여튼간에 8년생, 7년생 넘어가니까 흑자색은 여지없더라. 여지없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pH를 제가 자꾸 조사해보고 자꾸 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등금 종류는 안 죽습니다, 잘. 요 pH에서도 잘 자라요. 예. 6에서 6.5 종류, 일본 종류는 잘 잡니다. 잘 자라. 같은 콜트에도. 청엽이면 더 잘 자랍니다, 청엽. 일본에서 많이 쓰는 청엽대목은 더 잘 자랍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콜트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기세라, 크림슨을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흑자색이, 왜 우리나라가 흑자색을 심어가지고, 뭐 10년을 못 넘기고, 뭐 7년, 8년 된, 그 이상 넘어간 농가가 없어요. 예. 흑자색으로. 자등금 종류는 있습니다. 일본 종류는 되는데, 흑자색 종류가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 전부터 옛날부터 이 흑자색 품종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흑자색은 무조건 pH를 높여야. 흑자색은. 일본 종은 낮아도 잘 자라는데, 흑자색은 안 된다 얘기입니다. 흑자색은. 같은 밭에 심어진 밭을 제가 다음에나 뭐 다음에 할 때는 내가 한번 밭에 가서 직접 보여드려요. 죽은 데하고 지금 일본종 살아있는 10년생 넘은 것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이 라핀 심고 자등금 심어졌는데요. 라핀은 벌써 다 주고 갔어요. 가지 마르면 와갖고 가지 잘라내고 또 남은 죽은 것도 있고. 일본종은 안 죽습니다. 예. 일본종은 저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겠는데 흑자색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종은 아무데나 심어도 돼요. 흑자색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pH 7.5 이상 맞추십시오. 7.5. 7.5 이상 맞춰야 잘 됩니다. 이거 7.5 못 맞추면요. 다른 거랑 상관없어요. pH 10짜리들 예, 자주 뿌려 주셔야 됩니다. 이거 pH 10짜리 여름 뭐 탄산칼슘이네 뭐 바이오차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라도 맞춰 주셔야 흑자색은 안 죽고 잘 큰다. 제가 흑자색은 특히 예를 들어서 코랄 샴페인 우리나라 인기 많죠. 코랄 샴페인하고 브룩스 요 두 가지 한번 보시면요. 요 두 가지 찾아보시면 얘네들 가장 잘 자라는 데가 8.0입니다. 8.0 나옵니다. 미국 자료에 나와요. 8.0이라고. 요 두 가지는 일본종은 6에서 6.5 일본종은 6에서 6.5면 잘 자란다고 나옵니다. 이거 나와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흑자색은 7.5 이상의 7.5 정도 좋아. 최소 7.5 정도 맞추자. 최소. 예. 이 정도를 맞춰야 되는 게 맞다. 일본종은 6에서 뭐 5.5부터 잘 자란다. 5.5도 제가 재보니까 5.5인데도 안 죽고 잘 자라요. 예. 10년 넘어도 잘 자랍니다. 예.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 산도 측정기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직접 재봤어요.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직접 제가 재봤어요. 제가 안 재보고 뭐 했으면은 헛소리라고 그렇지만 제가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직접 재보니까 일본종 종류는 산도가 낮아도 잘 되더라. 흑자색은 죽어버리더라. 왜 죽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예, 처음에는.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왜 흑자색은 잘 죽고 일본종은 잘 크는지 저도 몰랐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명심하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은 날라는 뭐 거짓말 안 했구나 아마 이런 얘기는 나올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